안녕하세요, 토이마스입니다. 메탈 카드봇의 세 번째 시즌이자 강철의 포효라는 부제목을 가진 메탈 카드봇 와일드가 7월 9일 26화를 끝으로 마지막 화까지 공개되면서 마침내 시리즈의 종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메탈 카드봇 종영을 맞아 다소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준 메탈 카드봇 와일드의 후반부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결말 요약과 함께 향후 메탈 카드봇 스토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반부에서 블루캅이 흑화한 이유와 마키나 행성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블루캅보다 먼저 흑화와 트롤링 패턴을 보여준 서브 주인공 블레이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레이온과 블루캅은 비슷한 사명과 배경을 지녔습니다. 블레이온의 일족 솔레온족은 태양의 징표와 함께 누군가로부터 메탈 브레스를 지킬 것을 약속받았고, 블레이온 자신도 족장 파이온에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을 찾아줄 것을 부탁받았죠. 이는 스타가디언 출신으로 데우스 마키나로부터 메탈 브레스를 넘겨받은 블루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블레이온은 결국 파트너를 만났고,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자신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솔레이유를 잃자 이성을 잃고 폭주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블루캅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잃을 게 있는 녀석이 뭘 안다고 떠들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대사는 복선이 되어서 어둠에 물들어 폭주한 블루캅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타이런트 제로와의 싸움에서 듣게 된 어떤 이야기 때문이죠. 블루캅이 폭주하기 전 타이런트 제로에 의해서 마주하게 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사실 데우스 마키나는 본래 동물과 생명이 가득한 행성을 기계화해서 마키나 행성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원한서린 영혼의 잔재가 남아 기계의 육신에 깃들어 융합된 채로 와일드 카드봇이 탄생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블루캅과 스타가디언은 희생과 침략의 탄생 배경을 가진 마키나 행성과 썩어 빠지고 거짓된 신 데우스 마키나에게 충성하는 어리석은 죄인이며,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죄, 원죄를 가진 메탈 카드봇을 멸하겠다고 제로는 말했습니다. 와일드 카드봇이 데우스 마키나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동물들의 영혼들이라면 그들의 폭력성과 본능, 그리고 마키나 행성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데우스 마키나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것이 납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이런트 제로가 말하길 블루캅을 비롯한 스타가디언은 창조주의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된 존재이자 결코 수호자가 아니라 강철의 침탈자라는 반전이 있었죠. 스타가디언, 어쩌면 그들이 손에 피를 묻히며 지켜나간 것은 정의가 아닌 데우스 마키나의 정복 욕구와 욕심뿐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블루캅은 위대한 창조주 데우스 마키나를 지키는 명예로운 스타가디언의 일원으로서 단지 창조주와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명령에 따르며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온 진짜 이유는 오로지 데우스 마키나를 향한 충성심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와일드 카드봇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악으로만 치부하며 야만인 범죄자들의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하던 블루캅은 자신이 침략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스스로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를 부정당한 것입니다. 이 순간 블루캅은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자신이 믿던 신은 정의가 아니었고, 자신은 숭고한 수호자도 아니었고, 또한 메탈 브레스를 지키고 준과 교감했던 기억은 그저 메탈 카드봇과 지구를 파멸로 이끄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타이런트 제로의 이야기. 이는 블루캅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동고동락한 전후 플레임노바가 데우스 마키나를 배신했을 때에도 데우스 마키나에 대한 일말의 의심은커녕 오히려 봉인된 플레임노바를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의 믿음은 단단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 사실은 거짓되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디바이 드래곤과 함께 공멸한 블루캅은 희생하기 직전 자신보다 먼저 진실에 도달한 스타가디언의 상관 플레임노바에게 묻습니다. 데우스 마키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에 대해서요. 플레임노바는 사실이라고 답했죠. 대답을 마저 들은 블루캅은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준을 걱정하면서 희생을 결심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언가를 지키면서 삶의 의의를 찾는 그의 특성상 어쩌면 블루캅은 자신이 블레이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폭주 상태에서 블레이온의 일격을 통해 정신을 차린 그 순간부터 데우스 마키나가 다른 생명을 빼앗으며 자신의 동포와 마키나 행성을 만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믿었던 현실이 실시간으로 철저히 부정당한 와중에도 생명과 강철의 원혼이 뒤섞인 존재, 그리고 이 사단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디바이 드래곤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자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우스 마키나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원죄를 스스로가 온전히 책임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그저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함으로 불합리함을 감내하며 주저없이 홀로 디바이 드래곤을 꽉 잡고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들 그의 모습을 보셨다시피 타이런트 제로는 절대로 데우스 마키나와 같은 부류의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모시는 디바이 드래곤이 제로보다 더욱 신에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로에게 신이라면서 신도 웨폰 카드가 있냐고 말하는 준이라든지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하는 미치광이일 수도 있다. 사실은 사바나드와 비슷한 형태로 빙의를 통해 힘을 얻은 존재. 작중에서 타이런트 제로는 등장인물들 여럿의 대사를 통해서 완전한 상태를 기준으로 명실상부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능력과 규격 외에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결코 진정한 신은 아니라는 식으로 지속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특히 22화에서 타이런트 제로의 첫 등장 당시 그를 마주한 타이건이 말하죠. 신치고는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저 지나가듯이 나오지만 어쩌면 작품 속에서 준의 일행으로 합류한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타이런트 제로는 예외 없이 모든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도살하는 존재이며 스타가디언은 과거 데우스 마키나의 편에 서서 와일드 카드봇을 체포하거나 억압하며 나아가서 도살하는 존재. 와일드 카드봇 역시 스타가디언을 포함한 모든 메탈 카드봇을 적대시하는 존재였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것 없는 이들의 싸움, 그리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에 대해 타이런트 제로는 오직 파멸만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목적은 모든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세상에서 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이런트 제로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부르는 명칭은 각각 강철의 침탈자와 기도를 올린 짐승입니다. 태생부터 피와 희생으로 쓰인 그들의 고통뿐인 역사와 존재 자체를 지워주겠다는 입장이죠. 이런 타이런트 제로의 말과 논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요. 마키나 행성의 폭발로 모든 메탈 카드봇은 모성을 잃었지만 특히 태어날 때부터 와일드 카드봇인 인물들은 사연이 정상인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별의 멸망과 함께 생겨난 영혼이 강철에 뒤섞이며 깃든 존재들이니까요. 심지어 그런 피해자로서의 역사와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태생부터 짓밟히고 꾸준히 탄압받고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받아온 힘없는 원주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실제로 원래 아메리카 땅의 주인이던 인디언들은 식민지 개척을 위해 학살을 당하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갔죠. 타이런트 제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몰살시켜서 모든 것을 영원히 무로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인공 무리는 그런 타이런트 제로를 저지하고 화합을 통해서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는 뜻을 품고서 싸워나갑니다. 그간 등장한 캐릭터들과 여러가지 의견 충돌과 잦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모두 준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들은 양측을 중재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스타가디언이고 데우스 마키나고 자신의 목적도 가로막힌 채로 체념한 플레임노바조차도 합세해서 함께 싸우며 지구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죠. 준에게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준과 블루캅 그리고 친구들은 타이런트 제로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준과 솔레이유를 필두로 결속된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들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원혼과 의지가 깃든 타이런트 제로를 부정하고 현재의 화합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를 쓰러뜨렸음에도 타이런트 제로는 블루캅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는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킬 씨앗일 뿐이다. 이는 마키나 행성이 기계화되기 이전에 생명으로 가득한 행성을 데우스 마키나가 무엇을 통해서 테라포밍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모든 메탈 카드봇을 통제할 수 있는 메탈 브레스의 힘과 영향력이겠죠. 제로가 이야기했던 게 모두 사실이라면 블루캅에게 있어서 자신이 메탈 브레스를 가지고 지구에 도착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마키나 행성처럼 본래 생명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을 강철의 행성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메탈 카드봇들을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도구로서의 운명일 뿐이었습니다. 스타크라운이나 메탈 브레스뿐만 아니라 인격체이자 기계 생명체인 블루캅 그 자신조차도 이 이야기에서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의미죠. 하지만 그러한 데우스 마키나의 계략과 별개로 타이런트 제로를 동시에 완벽하게 저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관철하는 평화를 수호했기 때문에 블루캅은 타이런트 제로를 막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 거짓된 신 데우스 마키나에게 크게 한방 먹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철저하게 조종당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운명까지도 스스로의 손으로 바꾸어 나가면서요. 블루캅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한 존재입니다. 진실을 깨달은 순간 자신의 창조주에 대한 강한 믿음은 저항의 의지로 바뀌었고 최고의 신도에서 결국 최고의 반역자가 된 셈이죠. 데우스 마키나가 정말 악한 존재라면 앞으로도 블루캅은 무엇 하나 데우스 마키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모우타운과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고 블루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떠한 파편이나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블루캅이 무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블루캅의 생사 여부를 확인시켜주지 않고 애매하게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 속편 제작 여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데우스 마키나와 면담을 가지고 있다던지 디바이 드래곤과 함께 아공간을 표류하고 있다던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되었으니까요. 엄청난 폭발과 함께 육체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라면 영혼만이라도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 시점 어떤 형태로든 블루캅은 재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등장을 반드시 해야죠.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곳저곳 살펴보다 보면 메탈카드봇의 팬분들은 이번 시즌3 26화의 결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루캅이 죽은 듯이 묘사되어서 할 말을 잃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신 분들과 끝맺음이 아쉽다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과 세 번째로는 시즌4나 극장판에서 이어지기 좋은 내용이 아닌가, 혹은 숨겨진 27화가 한 편 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4나 극장판이 나온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종합해보자면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폭발로 소멸한 건지 구별이 불가능한 블루캅, 타이런트 제로도 결국에는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고 타이런트 제로가 모시는 자아가 존재하는 의문의 웨폰카드 디바이 드래곤, 데우스 마키나가 직접 나서서 그래, 사실 내가 진짜 흑막이다 하는 식의 쐐기는커녕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로 여태까지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점, 이러한 풀리지 않은 떡밥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저 역시도 여러모로 후속작 제작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데우스 마키나가 찐 흑막이라면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뭉쳐서 맞서 싸우거나 사라진 블루캅을 찾거나 구해주거나 하는 내용도 만들 수 있겠고요. 어쨌든 사라진 블루캅은 다음으로 내용을 이을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메탈카드봇 와일드가 종영하고 나면 혹시 비스트 바이러스가 완전히 치료되어서 블루캅의 모습이 와일드 상태에서 다시 블루캅 S로 돌아오려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리고 비스트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듯한 시즌3 완결 시점에서 차후에 새로운 시즌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블루캅의 폼 체인지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할까? 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요. 어쩌면 블루캅이 폭발과 함께 사라진 현 상황이 다음 시즌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는 힌트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몸이 손상된 상태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다던지, 육체를 완전히 잃고 영혼만 남은 블루캅이 새로운 몸을 얻어서 복귀한다던지, 블루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데우스 마키나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 싸움은 결코 끝이 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캅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조차 시즌4 혹은 최소한 극장판 제작에 대한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